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윤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자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새길 부분도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 때문인지 한 청취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아들, 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1학년 오빠고 딸이 고1 동생인데요. 오빠가 동생과 늘 비교하며 왜 동생은 이해하고 감싸주고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만 돌리느냐. 버릇없이 구는 동생은 이해해주고 왜 나는 인정해두지 않는 거냐. 또 깐족대는 동생한테는 야단 좀 쳐줘라 등등. 그리고 동생은 오빠가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며 지내야 하는데 나중에 남남처럼 돼버릴까 봐 걱정이고 엄마가 보기에는 또 아들이 사회생활할 때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낄까 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왜 이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동생에 대한 사랑보다는 미움,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도 형제간에 일어났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먼저 서로를 시기질투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밑바탕은 나는 못났다,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부모가 공평하게 대한다고 해도 각자의 죄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똑같이 한다고 해도 동생만 아낀다. 오빠만 아낀다. 이런 생각하는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위의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오빠는 남자라서 또 엄마가 편애한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형제가 우애가 깊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각자 자기 상황이 힘든 상황에 각자 놓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의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네. 그 나이대의 아이는 내가 힘든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혜택을 못 누리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 즉 뭐 오빠나 동생이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할 정도의 아이들은 굉장히 드물죠.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형제간의 오해가 없다 하더라도 혈육이 그리워지고 나와 비슷한 유전자가 이 황량하고 각박한 세상에 맞아. 그래도 남아있다는 생각이 거의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들잖아요. 네네. 애틋해지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혈기 왕성한 젊은 시기에는 다른 인간관계가 또 널려있기 때문에 학교나 피어, 동료들 또 같은 친구들이 더 우선시되기 쉬운 나이거든요. 네.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는 싫은 소리도 못하고 밖에서는 스트레스도 풀지 못하고 꼭 가족 안에서만 할 말 다 하고 짜증과 승질을 부리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섭섭함도 순간 튀어나오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묻어놨던 것이 가족에게 퍼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한 말들,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화를 내는 그 말들을 그냥 상처를 파바박 받지 마시고 네. 제가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 그만큼 상처가 뭐가 있구나. 상처가 깊구나. 또 그 말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나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박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저 상대가 정말 상처가 깊고 힘들다는 증거구나.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한 말만 곱씹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더더욱 더 키워나가죠. 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면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 관계도 저는 잠시 동안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약간 안 보면 또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의 상처도 좀 아물어지고 음. 또 반복적으로 아픈 데에 소금 뿌리는 일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만큼 상처가 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대한 비난이나 나에게 했던 말을 곱씹을 게 아니고 이런 마음, 또 역지사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취해 보라. 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내용에 다시 보면은 오빠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을 품고 있고 동생에게 밀린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듯한데, 그럼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참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어. 음. 사실은 아이가 바라는 거가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네. 저울로 잴 수도 없는데 그쵸. 과연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부터 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음. 또 자녀 입장에서는 조금만 부족해도 자신에게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 간 우애가 이렇게 없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스트레스 푸는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다. 어머머.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밖에서 싫은 소리를 못하고 밖에서 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오히려 집에서는 엄마한테 짜증내고 동생 음. 구박하고 이런 네.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의 이 걱정은 조금 기울일 수 있는 게 네. 형제 간 우애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생활을 못할 것은 아니다. 아하. 라는 거를 마음에 품으시고 뭐 앙숙처럼 서로 미워하고 싸워도 형제자매는 혈육이잖아요. 네. 보통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회복되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서 또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음. 그냥 어느 정도 혈연이 살고 있구나 이 정도로 지내기도 음. 하고 다양한 인생의 그 시즌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네. 30대가 틀리고 40대가 틀리고 그쵸?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또 형제가 뭉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형제끼리 서로 탓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저는 오늘 또 신선하게 접하게 된 게, 아,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집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고 짜증을 내버리고 나면 사회생활 속에서는 또 잘 또 감당해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아, 이게 또 전문가적 시선이군요. 왜 남편분들도 보면 밖에서 다정다감하고 나이스한 분들이 집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오. 네. 아, 이분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면 오늘 그 내용 정리와 또 주시고 싶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가족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 어 무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미성숙할 때 부모가 얼마나 어려요. 그쵸? 네. 미성숙할 때부터 생겼던 상처가 트라우마가 취소되지 않으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음.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족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는 완벽주의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인간사가 전부 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음. 오신 이유가 다 그 이유잖아요. 그쵸. 어,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고 정상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환자를 음. 위해서 오신 거니까 음.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자기 탓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야 나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우리 집은 콩가루야 어. 뭐 돌려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혼도 하지 않고 그냥 지속되는 가족이 20%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음.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거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 어떤 큰 그림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또 가족들이 그 안에서 각자 상황들이 이랬구나. 음. 우리 엄마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아이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심리 치료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갈등이나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누구나 이런 것들은 다 있다.
또 가족이 뭐 분노 폭발하면 우리 가족은 정말 콩가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상처가 많구나. 그래도 우리는 너 편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실행했습니다. 네. 그냥 원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느껴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 시간마다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내 삶에서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대목들이 하나씩 저희한테 전해지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이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윤정 원장님과 함께 행복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